토트넘에게 오늘 밤 노팅엄전은 에스턴 빌라를 제치고 다시 리그 4위로 올라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손흥민은 리그 16호 골을 넘어서 득점왕 도전에 다시 불을 붙여야 하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노팅엄과의 두 차례 맞대결에서 토트넘이 승리한 만큼 승점 3점과 손흥민의 득점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노팅엄이 혈투를 작정하고 적지에 뛰어든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노팅엄이 현재 리그 17위의 강등권 위험에 놓여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경기를 돌아보면 대량 실점을 하는 경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리버풀과 아스널을 상대로 한 점 차 경기로 패배를 했습니다. 지난 6경기의 추세를 보면 시즌 막바지로 갈수록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9일에는 맨유와의 FA컵 홈경기에서 0대 1패, 사흘 후 바로 열린 리버풀과의 리그 경기에서 0대 1패, 지난 10일 브라이턴 원정 경기에서 0대 1패배로 연패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7일 루턴타운 원정 경기에서 1대 1 무승부, 31일 팰리스와의 홈경기에서 1대 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최근 경기인 4월 3일 풀럼과의 홈경기에서는 3대 1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풀럼은 최근 토트넘을 홈구장에서 3대 0으로 승리를 거둔 리그 13위의 팀입니다. 특히 노팅엄의 감독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는 전 토트넘 감독직에서 치욕스럽게 물러난 인물입니다. 누누 감독은 지난 2021-22 시즌 토트넘의 지휘봉을 잠시 잡았습니다. 울버햄튼 감독에서 보여주었던 역량으로 토트넘을 챔스리그로 이끌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리그 개막전부터 맨체스터 시티를 1대 0으로 잡고 3연승을 달리며 돌풍을 예고했으나 이후 거짓말같이 3연패로 무너져버렸습니다. 팰리스와 첼시의 0대 3으로 무기력하게 졌고 북런던 더비에서도 1대 3으로 완패하는 충격을 팬들에게 주었습니다. 이후 두 경기는 승리했지만 웨스트햄전과 맨유전 2연패로 결국 경질되어 버렸습니다. 큰 기대를 모았지만 리그 10경기 5승 5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남기고 토트넘과의 인연을 끝냈습니다. 이후 콘테 감독이 부임해서 토트넘을 시즌 막바지 4위로 올려놓기는 했지만 시즌 초반에 최악 부진은 토트넘 팬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누누 감독도 경기 전 인터뷰에서 토트넘 재방문에 대한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이제 노팅엄 감독이다. 이제는 모두 지나간 일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 팬들은 누누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노팅엄을 이끌고 반드시 토트넘을 잡겠다라고 찾아온 누누입니다.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누누에 대한 팬들의 반응이 뜨겁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노팅엄은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의 승점 4.4감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 결정이 5월 19일 시즌 마감일 이전에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강등이 확정되고 챔피언십에 떨어진 후에 새로운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팅엄은 지난 3월 승점 4.4감으로 리그 18위 강등권으로 추락했습니다. 올해 1월 기소되었다가 승점 8.4감에서 청문회를 거쳐 최종 승점 4.4감이 확정된 것입니다. 18일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노팅엄은 리그 수익성 및 지속 가능성 위반으로 승점 4점을 즉시 삭감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노팅엄은 해당 기간 9,550만 파운드, 약 1,62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리그 기준인 1억 500만 파운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챔피언십 기준인 6,100만 파운드 이상의 손실액을 기록하면서 규칙 위반이 된 것입니다. 즉 노팅엄은 손실액 최대 허용치보다 3,450만 파운드, 약 587억 원을 오버해서 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노팅엄은 브레넌 존슨을 토트넘에 매각시키는 등 손실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존슨의 이적료가 470만 파운드, 약 808억 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감안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사무국은 2023년 회계 마감일은 6월이고 존슨 매각은 9월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은 노팅엄의 이 항변이 감안되어서 승점 8점이 4점으로 완화되기는 했습니다. 3월 18일 승점 삭감으로 노팅엄은 당시 루턴타운에 밀려 리그 18위로 추락했습니다. 특히 노팅엄전에는 새로 구성된 우리의 시니어를 구하자라는 단체가 처음으로 집단 행동에 나설 것으로 공지되어 있습니다. 토트넘의 시니어 할인 정책 폐지에 항의하는 캠페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독립단체의 시위입니다. 이들은 토트넘에 대한 충성심은 착취나 이용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보상받아야 합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주말 오후 6시에 열리는 것으로 일정이 변경되면서 영국 전역에 생중계되는 경기로 선택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이 기회에 공개적으로 대대적인 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에서 후반전 65분이 되면 일제히 팬들이 등을 돌려 시위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1분 동안 경기를 보지 않겠다는 보이콧으로 토트넘 클럽에 항의를 할 것입니다. 이런 집단 항의는 토트넘 역사상 처음 있는 팬들의 시위이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보기 드문 상황입니다.
최근 토트넘 클럽이 시즌 티켓 가격 인상과 65세 이상 시니어에 대한 할인 정책을 폐지하면서 거칠게 일어나고 있는 항의의 표현입니다. 65세가 넘는 토트넘의 시니어 팬들은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지 못하는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클럽과 선수들을 열정적으로 응원해왔습니다. 특히 토트넘이 새로운 구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택과 상가들이 철거가 되어 생계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두 감당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토트넘 서포터즈 트러스트의 지원을 받아서 시위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막상 65분의 경기를 지켜보지 않고 등을 돌린 인원은 채 10,000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 선수들의 치열한 경기를 지켜보느라고 집단 행동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단체는 오늘은 다르다, 대대적으로 시위를 할 것이다라며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경기장에 입장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단지를 나누어줄 자원봉사자도 대거 모집이 되어 있고 체계적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토트넘 구단이 시니어에 대한 할인 정책을 다시 부활시키게 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레비 회장을 비롯한 구단 이사회 멤버들이 대거 참관할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생중계되는 경기에서 구단의 결정과 레비 회장을 비난하는 퍼포먼스를 펼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통보한 첼시 경기 일정으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아스널전을 승리하면 리그 4위 진입을 위한 승점은 챙길 수 있습니다. 리그 최고의 라이벌전인 북런던 더비로 치르게 되는 아스널 홈 경기는 토트넘이 유리한 일정입니다. 토트넘은 맨시티전이 연기되면서 보름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스널은 챔스리그 일정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7일 브라이턴과의 리그 경기를 치르고 나면 10일 바이에른 뮌헨과의 챔스리그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뮌헨도 이번 시즌 우승 트로피를 하나도 차지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나올 것이 확실합니다. 그 후 15일에는 에스턴 빌라와의 리그 경기를 치르고 18일 바로 뮌헨 원정 경기를 가야 합니다. 이 원정 경기는 죽기 살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아예 너 죽고 나 살자로 뮌헨이 나올 것이 예상됩니다. 뮌헨이 승리하지 못하면 뮌헨 팬들에게 어차피 맞아 죽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아스널은 혈전을 치르고 3일 후 21일에 울버햄튼과 리그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3일 후 24일 첼시를 홈으로 불러 리그 경기를 치르고 바로 4일 후 토트넘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토트넘이 진이 다 빠져버린 아스널을 상대로 대승을 할 준비를 다하고 있는데 자진해서 차라리 죽이든지 해라라며 지친 발을 끌고 들어가는 꼴입니다. 에스턴 빌라와 브렌트포드전의 무승부 경기로 토트넘이 챔스리그 진출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오늘 밤 노팅엄전이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손흥민이 되어서 특유의 몰아치기로 멋진 해트트릭을 기원해봅니다.